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예, 고맙습니다. 잘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0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인사 말씀 겸해서 몇 가지 당에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재난 지원에 대해서 좀 깊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 상황이 지금 5월 달보다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소멸성 지역화표를 지급해서 그것이 전액 소비로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 정책이기보다는 경제 정책으로서의 효과가 매우 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부 지원 방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 매우 경제적 효과가 유용한데, 매출, 그러니까 소비액의 20-30%를 소비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지역화폐 지원율 8% 내지 10%를 한 20-30%로 올려서 특정 기간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1조 원을 지원하면 5조 원 매출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점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위 기본소득을 좀 실험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마침 이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한 논쟁이 좀 심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실 소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을 테고, 결국 가장 강력한 정책은 역시 불로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식은 결국 조세가 될 거고, 이제 부동산에 관한 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 정부에서 예를 들면 1% 이내 정도를 정해가지고 이걸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 해당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주시면 지방 단위에서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또 합의되는 곳은 하고 해서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면 한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000 산재 사고에서 본 것처럼 노동 현장의 근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생기는 이 엄청난 규모의 산업재해를 좀 줄이려면 이 감시 역량을 좀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3,000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 체불임금 조사 처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설정하는 건 중앙정부가 하고, 설정된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권한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시도에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이 고리 사채에 의한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자 제한법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소위 경제 성장률 7% 시대이던 그 소위 고도 성장 시대에도 최고 이자율이 24%, 25%였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 1%대 시대에 25%, 24%의 이자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에서도 이번에 이자율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하 아무리 높아도 최대 10%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자 제한법,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좀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해찬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김경엽 도위원장님, 같이 뵙게 되다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각 시도 예산정책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이 넘기 때문에 인구 규모로 보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좀 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이라서 오늘 경기도만을 가지고 예산정책 협의회를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금 여러 가지 그 토지 정책이라든가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분야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분야라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청도 하셨고 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방안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에 있는 여러 가지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쪽의 근로감독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 조성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렇게 저성장률 시대에 맞는 그 대부업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물론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광역교통망 체계에서 그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동안 긴밀히 협의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도 그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예산정책 협의를 하면서 재작년인가요? 메르스 사태가 생겼을 때 경기도가 그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오히려 그 검사 결과를 중앙정부보다도 더 빨리 파악하는 그런 그 정책의 긴밀함도 이렇게 잘 보여주신 점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도 이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결국은 이 이슈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하고 서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서울 경기도하고의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잘 대응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협의에서 여러 가지 그 제안 말씀을 다 해주시고 또 아직 예산 편성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당정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그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그 흐름을 이번에는 이제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당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제로 할 수 있는 것, 금융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공급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경기도 운영을 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태년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방역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의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재명 지사 말씀 있으셨습니다만은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보다 전파력이 6배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어제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가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수고하셨고 잘 해주셨지만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남북관계 긴장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경기도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을 불안케 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평화를 통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입니다. 전 국토의 10%를 차지하는 면적에다가 13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고 또 도정에도 언택트 방식을 도입하는 등 어떤 혁신 행정, 혁신 성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 서울의 주변부라는 인식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의 합의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의 이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가 데이터 경제,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뉴딜과 또 전기 수소차와 그린 리모델링 등 그린 뉴딜에 앞장서서 K 뉴딜의 견인차가 되어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제안하는 여러 정책 제안과 현안 사업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이 재난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경제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또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똑같이 모두에게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사실 수도권 교통의 대부분을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철도가 주가 돼야 되고 차량이 종이 돼야 되는 주철 종차가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원칙이 돼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 그러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단축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것,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지금 오늘 철도사업 국비건의 잠깐 봤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 당이 이 문제 해소에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 경기도와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기도당위원장 김경엽입니다.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박광원 최고위원님도 경기도 또 방금 또 강조해 주시고 원내대표님도 경기도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다 경기도입니다. 당연히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각별하게
경기도의 내년 예산도 위해서 특별히 또 자리를 또 마련을 해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우리 당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31개 시군, 아까 우리 원내대표님은 경기도 인구가 1330만 그랬는데 그 사이에 좀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370만 전 국민의 4분의 1이 넘게 우리 경기도에 살고 있고요. 이번 총선에서 51석, 59개 지역구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최대의 광역단체인데요. 특별하게 내년도 국비 관련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좀 얘기가 이미 좀 나왔습니다만은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5대 공약이었고 첫 번째 우리 그 최우선 공약이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의 교통권 확보라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더 또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는 우리 지금 아파트값 폭등으로 굉장히 지금 우려가 굉장히 큰 시기인데요. 사실 이 아파트값이 폭등이 시작되는 걸 보면 항상 서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공급을 하기에 항상 또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일정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경기도고, 그래서 경기도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신도시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신도시와 서울 이 수도권 간의 광역교통망은 대단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역급행철도 GTX가 A, B, C 노선이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관련된 좀 국비 예산이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GTX D 노선도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계속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인천 쪽에 지금 아직 약간의 좀 이견이 있어서 아직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 빠르면 아마 국가철도망 4차 계획인가요? 4차 계획이 아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에 이어서 지금 제2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이미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가 지금 상당히 됐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더뎌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 경기도 전체에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수서 광주 복선 전철 사업 등과 같은 우리 광역 교통망과 연관돼 있는 철도, 특히 이 도로 관련 사업들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미 좀 우리 정부에서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좀 추진되는 속도가 너무 좀 느려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좀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 또 김태년 원내대표님, 지도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구 규모로 보나 GRDP로 보나 최고의 지방정부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의 도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듯이 경기도정이 지방정부의 좀 표준 모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작년에 자동 폐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정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차 재정분권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안 문제도 저희들이 힘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강역급행철도 AC 노선이 지금 충분히 논의되고 있고 지금 D 노선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착점이 인천이 될지 제 지역구였던 김포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경기도에서 제안한 2차 재난 지원금도 하반기 경제 추이에 따라서
우리 당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도 지방정부 역할이 막 다 국민들에게 공인되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한 측면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지방정부가 그 지방정부의 경쟁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정부가 잘 운영될 수 있는데 제대한 역할과 심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김경엽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도청 관계자 여러분, 또 경기도당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그 코로나19로 경기도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고, 또 얼마 전까지는 이 대북전단 문제로 온 국민이 걱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아주 신속하고 과감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내년도 예산 편성 시점을 앞두고 저희가 정책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코로나 사태는 뭐 진정이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도는 어찌 보면 이제 곧 저희가 국회에서 이 새로운 그 방역 체계를, 강화된 방역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또 이제 경기도에도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렇게 강화된 이 방역 그 시스템을 가지고 더 그 국민의 생명과 이 안전을 지키는 그런 그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그 경기도가 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도권의 광역교통,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만, 이 경기도에서도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대에는 이 국비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3기 신도시 계획이 본격 추진되게 됩니다. 3기 신도시 계획에 앞선 이 광역교통 계획이 내실 있게 마련되어서 3기 신도시에서부터는 이 집은 지어놓고 이 교통 대책이 없었다라고 하는 2기 신도시의 오명을, 또는 그 지난 보수 정권의 이 먹튀 정책,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그다음에 경기도당의 김경엽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 특히 우리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런 재난 대책에 아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사실 앞장서서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데서 좋은 성과를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면서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예산정책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2021년도 경기도의 현안과 국비지원 사업을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차례 논의를 통해서 20년도 예산안에 경기도 국비가 15조 8천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였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 경기도 국비가 16조 원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그 여러 가지 경기도의 정책 현안들, 또 건의들, 그리고 또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확실히 이재명 지사님께서 딱 타겟을 잡으셔서 이 광역교통망과 철도 중심으로
아주 집중해서 건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이런 광역교통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에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21년도 정부 예산 편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크게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심 방향은 첫 번째는 경제 역동성 회복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적 포용 성장 이 두 개를 기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에 7월 중순경에 발표 예정인 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잘 감안하시고 참조하셔서 우리 경기도 예산에도 예산과 정책에도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이제 제 3차 추경이 35조 1천억 원이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돼서 이제 7월부터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의 규모이기도 하고 이게 특히 민생 현장과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 추경의 예산 집행에 함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뭐 대북전단으로 상당히 우리 지역이 그 위기가 고조되고 주민들의 불안이 많았는데 경기도지사께서 아주 강하게 대처해 주셔서 위기를 잘 넘겼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이어서 DMZ에 이게 평화관광이 재개돼야 되는데 일절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전체가 경기도 뭐 강원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 경제도 어렵고 또 물론 또 외국인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이유도 있긴 한데 우선 DMZ 평화관광이 좀 재개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경기도는 역시 교통입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GTX 또 지하철 연장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위반되고 당에서 좀 밀어줘야 되는데 철도에 대해서는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금년 말 정도에 모아져서 내년 4월에 초안이 나고 내년 6월에 확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철도가 GTX, 지하철의 연장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반영되면 뭐합니까? BC가 안 나오면 또 허당해요. 그래서 BC를 내는 기재부가 현실과는 좀 떨어진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 부분도 당에서 노력해서 현실에 맞게 좀 고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김포파주가 조정대상 지역 외지역이라고 해서 자꾸 언론에서 부각을 시키는데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에 임대사업자를 빙자해서 그 지역을 매집하는 그런 투기 세력이 못 들어오게 법과제도를 빨리 만들어내는 게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경기도에서도 좀 의견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당에서 협조를 부탁드렸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국토보유세 말씀을 하시는데 1%는 좀 과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그 부동산의 보유과세, 실질과세율이 GDP 대비로 쳐서도 뭐 별로고 0.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 세율을 제한하시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0.5도 좀 세긴 셉니다. 하여튼 금년에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이 어려운 중에도 플러스 성장이 나올 수 있게 광역단체가 더 현장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적극적, 확장적 재정정책에
임하고 계시는데 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정성호 의원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라든가 또는 현안 해결 과정에서 행정이 특히 지방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선도 역할을 해주고 계신 이재명 도지사와 우리 경기도 관계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기재부와 중앙행정기관이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상당히 진척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어떤 항목을 추가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요구한 철도 사업이라든가 광학교통 대책 등 이러한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와 특히 우리 기획재정위원장과 협의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건의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 입법 과제들도 우리 당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